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시세에서 이번 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곳은 여기 폴라리스, 자이 폴라리스 74 타입에서 KB 시세가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KB 시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뭐 500이 올랐다, 1000이 올랐다, 3000이 올랐다, 4000이 올랐다 큰 의미 부여를 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받을 때 내가 거래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두셔라. 내가 매매할 아파트에 대해서는 KB 시세를 꼭 알아두셔라 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6월 달에는 현재 2건 기록 중에 있고요. 새로 올라온 것은 9억 1,500으로 해서 고층 물건, 입주 물건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새낀 물건 저렴하게 나간 것이 대기 중에 있고요. 아이파크로 넘어가면은 참 그리고 여기 전고점 9억 2,800으로 해서 82 타입은 넘었습니다. 84는 전고에 근접은 하고 있지만 아직 넘지는 않았고요. 아이파크 이번 주에 5건 꽤 많이 올라왔죠. 이번 주에 5건이나 올라왔습니다. 6월 달에 올라온 것들만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6월 달에 올라온 것들 내어 보시면은 97과 84가 섞여 있는데 10억 5천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97 타입 거래권 올라왔는데 보시다 보면은 둘 다 1층인데 지난번에 8억 8천 그리고 요번에 올라온 9억 2천 같은 1층이지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기록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10억 1,500으로 해서 84 타입입니다. 84 타입인데 드디어 10억 넘는 거래가 올해 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사실 조금 늦은 편입니다. 다른 단지들은 이미 10억 넘은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아이파크가 조금 뒤늦게 따라가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요런 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산은요. 입지 차이가 단지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단지가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도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얘는 입지가 좋고 얘는 입지가 나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롯데캐슬 5월달에 21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도 현재 10건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거래가 활발한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84 타입으로 해서 10억 4천 그리고 10억 4,500까지 올라왔습니다. 10억 4,500이요. 그리고 최근에 주전세로 해서 타워형이었는데도 10억 5천 10억 5천에 그대로 하셨다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10억 5천 거래권 또한 대기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비 플레이스로 넘어갑니다. 여기 12억으로 해서 또 하나 올라온 거 있고 또 올라오지 않은 거 여기 요 아래 날짜에 숨겨져 있는 거 2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인지 5월 거래 내역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달은 요거 2건 12억, 14억 두 개가 있기 때문에 5월 것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에서 보여드릴 거는 쭉쭉 보다 보면은 요 99 타입, 99 타입에서 12억 5천 그리고 12억 8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99 타입 신고가가 12억 5천이었는데 이렇게 또 3천만 원 더 거래 가격을 더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4는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타입에서 다 12억을 찍었고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폴라리스는요. 하나, 둘, 세 건 올라왔네요. 84로 해서 10억 1천, 9억 7,800 그리고 요 바로 밑에 10억 1,700 이렇게 세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미리 말씀드릴 것은요. 가계약이 되었다가도 파기되고 때로는 본계약까지 했다가도 해지가 되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꼭 무조건 다 실거래에 반영된다 100%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폴라리스에서 이전 거래가보다 훌쩍 올라간 몇 단계는 더 점프한 것 같네요.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실거래 올라오면 그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로 넘어갑니다. 1층에 9억 1천 하나 올라왔네요. 요거는 계약과 동시에 등기가 치러진 물건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에 등기 접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억 거래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는 10억대로 거래되는 거는 뭐 당연하게 보는 건데 좋은 가격대는 이제 11억에 하나가 찍혔습니다만 한 개, 두 개, 세 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이번 주에 하나, 둘, 그리고 플러스 4, 6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74 타입에서 9억 2,200으로 찍힌 거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숨어져 있는 플러스 4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는 직전에는 9억 1,300을 기록해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9억 1,800, 9억 2,20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9억 4천에 광고하던 물건도 거래되었기 때문에 최종 가격이 거래가 등재가 되면 요거보다 한 단계 또 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10억짜리들 물건들이 속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승환에 센트럴로 넘어가면은요, 저층에서 9억 1천으로 하나 거래가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편한 세상 자이 가장 압도적으로 거래가 많은 단지입니다. 5월달에 25건, 6월달에 현재 7건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러스 3이 있죠? 이번 주에 5건 올라왔고요. 자, 6월달에 올라온 것들만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요거는 5구 타입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5구 타입 이렇게 보다 보면은 9억 2천 눈에 번쩍 띄는 금액 있죠? 지난번에 9억이 있었지만 조금 더 위로 거래된 내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등록이 되었습니다. 9억 2천으로 해서 웬만한 74 가격으로 해서 5구 타입 거래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억 9,500도 바로 밑에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이 편한 세상 더 퍼스트로 가면 여기도 세 글자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새롭게 신고가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표시인데요. 74 타입으로 해서 8억 5천 정고점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신고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8억 5천으로 해서 정고를 뛰어넘었고요. 기록된 내역들 한번 보시면은 6월달에 8억 5천 74 그리고 내리다 보면은 8억 8천 5백 9억 1천 9억 1천도 올 들어서 처음으로 9자가 찍힌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이 9억 2,300이었습니다. 이제 9억 1천까지 찍었기 때문에 거의 다 따라잡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팰리스로 넘어가면은요, 9억 7천으로 해서 하나, 그리고 플러스 2, 한 3개 정도 기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층도 10억 넘는 거래가로 또 기록이 되었다,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11억 거래 소식 있는 거는 아직은 등록은 되지 않고 있네요. 골든벨로 넘어가면은요, 여기는 올 들어서 109 타입들의 약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109 타입들의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두 개 다 109 타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1억, 11억 3천 두 건 기록이 되었고요. 또 하나 거래가를 좀 낮게 11억 초반으로 조정을 하자마자 바로 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11억 2천으로 해서 거래 가격을 내리자마자 바로 나간 것 또한 109 타입에서 이루어진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리버파크로 넘어가면 요거는 전에 금매로 진행하던 하나 9억 4천에 진행하던 물건 500 조정해서 거래하셨네요. 9억 3,500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프루지오는 1층에 7억 4,500 5구 타입 새롭게 하나 기록이 되었고요. 자, 이번 주에는 공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FOMO 이거가 뭐 약자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라고 하고, 반대말로는 이걸 볼 수도 있겠네요. 고소공포증.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높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 아닌가? 상투 잡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공포. 둘 다 공포입니다. 매수자분들, 투자자들이 갖는 공포죠. 매수자분들이 갖는 공포이지만 매도인분들 또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팔자마자 급등하는 거 아닌가? 내가 꼭 팔면 뛰더라 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둘 다 어느 정도 공포를 가지고 매매에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알 수 없고 내일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언제나 두려운 게 맞습니다. 어느 입장이든지 간에 큰 돈을 지출할 때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은 필요하고요. 특히나 젊은 두 분만이 아니라 아이가 있다,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내 집 마련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불안, 전세가 특히 또 많이 물건이 없기도 하고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2년 단위로 그 불안함에 놓이는 것보다는 포모가 될지 고소공포증이 될지 상투 잡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될지 어떤 두려움일지 모르겠으나 그 두려움을 감안하고서라도 마음 편한 내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 그 가치를 또한 공포를 누를 수 있는 좋은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